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데까지 오셔서 조촐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 저희가 옴니버스 인생 시리즈 4탄이에요. 어느새 1탄, 2탄 할 때만 해도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4탄이고 지금 5편, 6편까지는 글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이경아 대표님께서 100편까지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작가님들이 쭉 같이 가실 거라고 믿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너무 좋으셨네. 사진 찍느라고 죄송합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예, 예. 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 네. 조심하고 아이고, 고생 괜찮았어요. 많으셨고요. 얼굴 네. 좋아졌네. 예쁘던데. 오늘 저희가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요. 오늘 저희는 지금 이제 이렇게 환영 인사랑 대회사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이 책을 쓰시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 인사하고 책 소개도 하면서 축하 및 응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축하 이렇게 공연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촐하게 하니까 저희끼리 즐기는 자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개회 및 환영 인사인데요. 우리 우 대표님께서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서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제로 지금까지 쭉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 대표님께서 출판의 의미와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환영 인사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베스트셀러 작가 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3개 정도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책 쓰기 어려워하시는데 우리의 경험이 다 책이고 나라는 사람의 책이고 우리의 삶이 책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특히 이 4편은 귀인이라는 주제인데 저도 굉장히 인생이 신비롭게 변했었거든요.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이 책에 들어갔지만 어떤 귀인을 만나서 제가 인생이 변했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어떤 사고의 고정관념을 깨는 관점의 전환을 경험했고 이런 1인 기업, 모자보 창업이라는 신세계를 만나게 되어서 그때의 감정은 또 하나의 태양이었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을 감을 잡아서 이제 공부학적으로 인생이 변해 왔었는데 정말 우리 플로그도 있지만 우리 가장 큰 배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의 책은 또 다 귀인들의 이야기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책을 보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것과 이 사람과의 인연을 또 중요시하고 정말 누군가의 기인을 만나서 또 인생이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한 책 쓰기죠. 우리 목표가 이제 부담 없이 꾸준하게 하는 컨셉인데 매월 한 권씩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꾸준하게 쓰면서 어떤 삶의 목표나 또 의지를 다져보고 이제 이거를 100편까지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밀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고요. 이게 한 8년 해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주제에 하고 있는데 좀 뚝심을 가지고 잘 한번 밀어 나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내 삶의 기인이잖아요. 지금 제목이. 근데 처음에 이제 우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 내 삶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삶을 바꾼 사람은 과연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멀리 찾을 필요가 없고 내 근처에서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저희 신랑을 딱 정한 거예요. 왜냐면은 결혼을 한가 동시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완전히 바뀐 삶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겪으면서 지금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결혼 30년 차가 됐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또 한 번의 인생이 바뀌고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내가 진정한 엄마로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해주게 만들어준 게 저희 신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귀인으로 이게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귀인일까? 근데 이게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귀인으로 바꿔서 또 주제를 잡으니까는 정말 귀인이 되더라고요. 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키워드하고 주제에 맞게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정말 경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내 삶의 귀인으로 저희 신랑을 딱 썼던 것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주제도 너무 탁월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보다도 저희 이제 작가님들이요 이렇게 책을 살다 보면은 정말 우연치 않게 만나는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기회라는 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기회가 오다 보니까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잡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옆에 또 다른 귀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대를 살면서 몇 년에 거쳐서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거나 제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함께 힘을 보태준 분들이 모두가 귀인인데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들의 삶에는 어떤 귀인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책에 그 귀인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지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짧게 이 책을 쓰면서 썼던 귀인에 대한 에피소드 남겨주시고요.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랑 인사 하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귀인은 어떤 분이었고 이 글에 들어간 귀인은 누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이렇게 돌아가면 될까요? 네, 뭐좀 네. 짧게. 예시를 좀 보여주셔야 앉아서 되니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여기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 그래. 조금씩 나오셔서 네. 특히요 우리 대표님. 뭐 아까 말씀 제 귀인은 이제 제가 이제 직장 때 만났거든요. 그때가 한 30 중후반 때였었는데 제가 굉장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직장만 바라보고 열심히 했었는데 한 10년 차 좀 30 중후반 좀 됐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현타를 만난 거죠.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고 잘하는 일이 아니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왔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또 큰 벽을 만났어요. 뭐 하고 싶은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걸 깨달았었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변화를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자격을 시작했었죠. 책도 보고 강의도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1인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1인 기업의 본질이 무자본 창업이더라고요. 그런 무자본 창업을 알려주는 그 대표를 만났는데 되게 운이 좋은 게 어떤 되게 철학적이고 그런 핵심을 알려주는 데를 잘 만났어요. 되게 본질적으로 그분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말 제 생각을 많이 깨주고 이 신세계를 보여준 이제 그런 스토리를 저는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무자본 창업. 최규철 대표라고 치면 나와요. 책도 많이 쓰시고. 최규철. 네. 두 번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영찬입니다. 지금 저 기흥역 용인 기흥구의 그 기흥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48년생이니까 78세 우리나라 지금 만 77세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완전히 이래서 끝나가지고 그냥 뭐 취미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러고 살아야지 되는데 한 친구는 나하고 이제 잘 만나다가 내가 이거 하니까 바쁘더라고 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오면은 계속 만나서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바빠서 오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번 그러다가 지금 끊어졌어요 그 친구를. 네,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저도 한번 이게 몰입하면은 이게 아주 몰입을 또 잘 해요. 그래서 글쓰기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열심히 지금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우 대표님 마지막으로 만나가지고 좋은 책을 쓰게 됐는데요. 제가 그 내 삶의 기인은 저는 그 이제 50세에 첫 번째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임원을 그 전해 했는데 그 다음에 IMF가 온 거예요. 그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려가지고 명예퇴직을 이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럼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한 절반을 임원들 절반은 그냥 다 그때 나왔죠 먼저. 그리고 나왔더니 3개월 후에 회사가 부도났어요 결국은.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퇴직금도 우리 뭐 바로 다 받고, 근데 그분들은 몇 년 후에 받았어. 퇴직금도 한참 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했다가 이제 50이 돼가지고 이거 뭘 해야 될까 하고 하다가 우연히 해외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생애 설계 뭐 비슷한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처음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뭘 어떻게 하고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쫙 한번 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가지고 목표를 몇 개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첫 목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럼 네 꿈이 뭐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꿈이 목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목표 해가지고 쫙 해서 이제 액션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플래너에다가 그걸 쫙 집어넣고 매일 그걸 했냐 안 했냐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결론은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꿈이 있어야지 이런 결과가 또 있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상당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뭐 교회도 또 다녀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야 이거 저거를 들은 것도 그냥 진짜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행한 게 얼마나 될까. 참 그런 생각 해보면 이게 뭔가 글로 남기지 않으면 그게 다 그냥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메모하고 이 글 쓰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꿈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목표 뭐 해가지고 플래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20세에 이제 그 우리도 보통 이제 사회에 나오잖아요. 초년병으로 나와가지고 그 57개의 그 회사를 다녔는데 전부 다 퇴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8번째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3개월 하고 해고당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너무 수줍고 그 내성적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전혀 회사에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진실한 근데 그 기독교 신자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때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나중에 이 세일즈하는 이런 방법을 내가 마스터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전해주고 그분들을 다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겠다. 이런 거 기도를 하고 자기 결심을 아주 대단하게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이제 그 탄탄대로를 걸어가지고 한 20살 때 그렇게 해서 27살 때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60세 때 이제 이 그 리더십 그 처음에 낸 회사는 Success Motivation Institute, 그래서 SMI 그래가지고 성공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재밌어요. 아주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때 그 책을 한 권 교재로 된 책자가 한 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행동계획서 내가 행동으로는 뭐 할 건지 이렇게 가지고 2권을 가지고 16주 동안 8주인가 16주인가 하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플래너를 쓰게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중요한 게
5가지 자기는 이제 이름을 100만 불의 계획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5가지가 그 안에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이 뚜렷한 그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라.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제 하게 하고, 그럼 목표를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되느냐, 이루려면. 그래서 이제 목표에 대한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은 이제 데드라인으로 삼았어요. 항상 그분이 우리 작가님에게 주신 귀인의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내가 그 사람으로 해서 접해서 한 거죠. 거야?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 미국까지 가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어려워가지고 택시 운전을 막 시작할 때였었어요.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몇 개월 안 됐는데 누가 그 미국에 있는데 그분 만나러 가지 않을게. 뭐 너 그냥 뭐 딴 건 할 줄 말고 그 오고 가는 비행기 값만 네가 내라. 그러면 같이 가서 그 모든 걸 하자. 그래서 열흘 동안 하는 건데 텍사스 웨이커에 그때 그래서 두 분이 그 사람하고 근데 그분은 사실 한국의 그 지사 대표가 되시는 분이고 나는 이제 그렇게 가서 거기서 또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퍼실리테이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서 또 이거 나는 이제 강사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강사협회에 또 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시간 관리를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년 했는데 어느 날 뒤에서 그 듣는 사람 강의 듣던 사람들이 이제 휴식 시간에 얘기하는 걸 언뜻 들었는데 뭐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나 그래가지고 쑥덕쑥덕 하는 걸 얼큰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귀에 그때 처음 와서 박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한 55쯤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이인데? 그러게. 그래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이게 이제 떨어지지. 또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막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뭐 퇴직금 받고 뭐 연금 뭐 개인연금 들었던 거 뭐 그런 거 얼마 안 되니까 다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국민연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썼어요. 애들이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학교 뭐 대학교 막 다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 돈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수입은 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 벌었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 벌었는데 그게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니까 뭐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에 택시 운전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때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용산에서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으로 다 이사 간다면서요. 그래 얘기했더니 그 몇십 년 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됐을 때요. 근데 이제 미국 가자고 그래가지고 좋다 가자 그러는데 회사에 가서 얘기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이거 회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가지고 그거 결과를 가져와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어떻게 해도 봐야 되는데 일단 가보자. 근데 제가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막 이 맥박이 막 뛰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병원에 가서 뛰는데 180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냐고. 그래가지고 뭐 몇 번 했는데 계속 180이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미국 그래서 이제 갔다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택시 운전을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하게 됐는데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택시가. 근데 이제 내가 그걸 그걸 다 견딘 게 결국은 저 프로그램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인내심. 첫 번째. 그분에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인내심을 배워가지고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않고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근데 그거 하나로 해서 내가
진짜 택시 운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직장생활 임원까지 하다가 그래서 맞아. 근데 그걸 해냈는데 무려 14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4년 하다가 저기 제2의 이제 코로나가 사태가 온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외국 코로나 손님 직전까지 예, 하셨구나. 예, 외국 손님을 쭉 태우고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일이었었는데 이게 딱 어느 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때가 이제 만 72세였었어요. 은퇴를 하고 그리고 뭐 하려니까 갑자기 택시 하다가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또.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연금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 가서 상담을 하고 뭐 잘 들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당장 해가지고 그해 4월달에 주택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뭔가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차에 그 주택연금공사에서 그 명예 홍보대사를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돈 월급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뭐 SNS 뭐 이런 거 좀 옛날에 해본 사람들이 좀 못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그래. 같아요. 네. 야, 너무 길게. 네. 아니 기인에 대한 얘기로 네, 마무리 네.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지금 이제 4년 5년 차 벌써 유튜브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한 2,200명 정도 지금 이제 구독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멤버십을 또 하게 되다가 멤버십을 이제 해야지 또 좀 이게 후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했던 걸 이제 다 또 다시 이제 좀 복귀하면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분 폴마이어라는 분 때문에 예, 가서 또 미국까지 가서 뵙고 또 특별한 뭐 또 쟤한테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특별한 그런 메시지도 받고 나중에 또 저 시간이 되면 뭐 그걸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든 일이죠. 사실상 지금 딱 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나이에 대부분이 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주춤하고 네.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못하고 좀 포기해야 수 있는데 그때 만났던 그 기인 분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다시 새로운 것을 도전했는데 그 택시를 타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을 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다시 그게 또 안 되고 음. 지금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셨던 그분이 결국엔 이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 큰 귀인이시라는 거죠. 어.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생 시작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시네요. 네. 다시 이제 50대로 돌아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 50대입니다. 그때 강의하던 것들. 그럼 저는 다시 20대입니다. 작가님 이제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온 김종호입니다. 화성. 여기도 화성. 아 역시 네. 저희 작가님 중에 네. 수원에서 왔는데 2시간 반 걸렸대요. 저는 34년 동안 해병대 군대 생활을 한 전직 군인입니다. 오. 13년 여기 만에 해병대. 퇴직을 여기 했고, 해병대. 아이고 인연을 만나. 몇 개? 네. 23년 말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퇴직 이후에 어떤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뭘 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미래의 트렌드도 많이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단어 뭐 검색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직장 그다음에 이제 동기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걸 쭉 들으면서 제가 찾아낸 단어가 웰다잉입니다. 좋아요. 웰다잉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냥 좋은 죽음, 잘 죽는 것 이런 것 정도 보는데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제 또래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도 늙어가고 교육을 받는 대상자도 같이 늙어가는 그래서 친구처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일상의 어떤 생활 공간에서도 실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웰다잉 협회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웰다잉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자서전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서전도 한번 써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제 인생의 어떤 그 뭐랄까
마무리를 그 책 한 권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군대 생활을 할 적에도 군사 교본을 2번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책 쓰는 이런 것 자체는 좀 쉽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쓰게 됐는데 그 자서전을 쓰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단을 하다가 또 강의 기회 들어오면 뭐 사전연맹으로라든지 연맹으로 결정제도라든지 월등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교육을 쭉 하다가 우연히 이제 우리 협회 회원 중에 박희선 선생님하고 김혜ning 선생님이 우영현 대표님한테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자전성이 너무 쉬웠다. 한 2, 3페이지 정도씩 해서 탁탁탁 이렇게 끊어나면 너무 좋더라고. 그래 그 샘플을 한번 줘보시오 해갖고 그걸 보니까 너무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등장을 하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뭐랄까 이제 만며느리로서 삶을 쭉 살았고 그 만며느리 3남녀의 제가 막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 시골 살림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없는 살림에 뭐 그래 이렇게 살았는데 늘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고모, 숙모, 삼촌, 시월들 큰 며느리가 되다 보니까 늘 뭐 일구덕에 파묻혀 살았고 그러니까 집과 그러니까 밭 이런 덜에 이렇게 나가는 게 뭐 하루 일과였던 전체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추월동 살동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당시 시절에는 거지들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 거지들을 빈손으로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그 당시 얘기할 때 전현이 살림 다 퍼준다고 그동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고 다만 이제 맞아요. 그 거지 중에 한 분이 너희 엄마는 천사다. 절대 너희 집에 오면 우리는 빈손으로 안 간다. 밭에 가서 고매라도 캐도 캐가지고 그렇게 하지. 절대 빈손으로 안 주는데 마음이 좋으시. 잘 될 거야. 아직도 그 40대 아기를 그분 아줌의 이 말이 굉장히 떠오르죠. 그렇게 해서 제가 34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았죠. 몸에 상처도 좀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힘든 과정 때에 늘 그걸 극복을 하게 해줬던 분이 저희 어머니고 그래서 늘 차에 그 햇빛 가리개에 이 사진을 휴대폰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코팅했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다닐 때는 이 사진을 보고 울기도 했습니다. 나와도 울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됐었는데 그런 힘든 과정을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거지들한테도 베푼 것도 봤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험담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듣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절대 그 상대방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맞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더라고요. 좀 대단하다. 그리고 엄마는 약이 안 오구나 그렇게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다. 참 멋진 분이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제 인생을 살면서 꾸준히 이제 기인의 누적이 된 거라 그렇게 보죠. 그래서 맞아. 특정한 어떤 그런 그 부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서 기인의 역할을 해준 분이기 때문에 옹달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제가 웰라인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죽고 나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나눠보고 싶다. 50번째 글을 실어봤습니다. 이거 뜻입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네, 감동이네요. 맞아요. 그죠, 너무 찡하게 와닿아갖고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저희 이제 신랑을 아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없이 자랐어요. 네. 엄마 없이 자랐고 아빠 손에 자랐는데 멋진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자란 사람이라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인데 저희 신랑을 만나면서 가족을 알게 됩니다. 가족을 알게 되면서 또 아이를 낳으면서 저희 둘째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매년 수술해서 지금도 이제 이거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26살인데 그러면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저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의견이 충돌 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해 너무 작년은 올해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가 저희 실장님 저희 딸이거든요. 닮았어. 네, 그죠. 저희 딸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아빠랑 싸웠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했겠지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참고 살았잖아.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 싸운 걸 못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싸운 게 아니라 참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게 터진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참게끔 해줄 수 있는 그 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저는 저희 신랑한테 좀 삶을 좀 배우고 있거든요. 참아내는 거, 인내하는 것들을, 가정에서 못 배웠던 것들을 저희 신랑에게서 조금씩 배우는데 지금 이번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저를 또 다시 생각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참 배움이고 우리가 계속 인생을 배워가는 시간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너무 찡한 사람이에요. 감동입니다. 오순덕 작가님 일찍 오신다더니 세상에 여기 이렇게 우리 오순덕 작가님은 청개구리 꼭 숨어있는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숨 좀 돌리셔야 네, 숨좀 돌리세요. 내비가 막 돌리고 막 우리 작가님. 아 저요? 네. 갔다 올게요. 네. 아니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바동에서 아유 멀리서 왔다. 어제 바동에서 왔고요. 세상에. 버스를 타고. 내가 갑자기 또 글 쓰면서 동시에 이게 참 행운이라고 하면 행운인데 또 비즈니스가 확장이 돼서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저 아직도 책도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늘 못 올까 하다가 그래도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출판 기념회에 와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고. 왔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긴 공저를 하기 이전에 우경아 대표님하고 같이 호텔 책. 호텔 책쓰기에서 어. 같이 하셨죠. 그래서 내 딸 명문대 보낸 싱글맘의 미국 생활 이야기. 우와. 작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주 귀하고 저한테는요. 저는 한 20대 후반에 가족들과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20년 동안은 미국 살다가 한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20대 후반에 미국에 가서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기반을 가지고 있다가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좀 그래도 내가 나도 뭐 괜찮은데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완전히 거기에서는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하고 저는 딸아이하고 이렇게 셋이 갔는데 남편이 적응을 못해요. 생각보다 남자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요. 도전한다는 거, 새로 뭔가를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실패의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래서 많이 힘써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남편이 맨날 한국을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다가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생기는데 미국 시민권자 이게 보장이 되는데 있어야지. 그래서 저 너무 좋았어요. 그게 첫 아이를 낳고 한 10년 만에 생긴 아이였어요. 그 전에 아이가 이제 바빠서 그리고 뭐 IMF 터지고 뭐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러다가 아이가 안 생겼는데 한 10년 만에 아이 생긴 저도 너무 좋았고 남편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딸도 너무 좋았어요. 같이 놀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체크업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제 안에서 계류 유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생긴 아이인데 너무 기대하고 너무 그리고 신랑도 이제 미국에서 정착하고 살겠구나. 저는 미국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인 거예요. 스타일인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레디 퍼스트. 그러니까 레디들 이렇게 한국 남자들은 좀 그래서 좀 근엄하고 여자들을 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레디 퍼스트라서 미국이 저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남편은 안 되겠대요. 근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또 그게 계류 유산이 됐네요. 근데 너무 힘든 상황에 내가 너무 막 이 미국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 하필이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가 유산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상태 내 몸 상태가. 근데
그때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제가 인생에서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을 2번 했어요. 저는 아주 성격이 쾌활합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태어나서 한 2번 정도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유사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장 산모를 위해서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뭐 수술해야 된다는데 이 절망적이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수술할 때 마취해서 내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대로 아이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딱 깼어요. 깼는데 그 간호사가 저의 이제 기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간호사가 내가 이제 완전히 눈물도 범벅이 되고 막 슬퍼하고 혼자서 이제 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간호사가 덥석 손을 잡더니 어머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이를 줄 때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만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망치로 탁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나하고 아무 인연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거는 가족이었던 것 같고 주변 사람들 이웃이었는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났으니까 푹 자고 일어나면 이 통증이 가라앉을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픈데 아이를 잃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이 통증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몸은 아프대요. 지금 산모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푹 주무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돼서 진짜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간호사한테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의 인생까지. 그리고 그 간호사가 이 말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왜냐하면 제 얼굴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를 향한 분노,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의 분노, 이웃이 나를 힘들게 했던 분노, 그 무슨 내 이제 상태 그런 상태에 대한 분노가 사회를 향해 있었어요. 나를 근데 그분이 뭐라면 모든 일은 나의 중심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분노도 또 다른 분노가 된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도 나고 이 모든 상황도 내가 일어난 거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래서 그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걸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나라고 뒤돌아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이걸 딱 느끼면서 그 뒤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분노라는 게 어떻게 내가 분노를 조절하고 저는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수술을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이 분노를 포출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그 간호사분이 굉장히 기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다짐했던 대로 내가 이 아이의 목까지 건강하게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에 20년 만에 왔는데 또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로 성공하려고 준비하는 궤도에 있었던 이유가 그때 그분의 정신과 그때 내가 아이를 잃으면서 아이의 목까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엄마 대단했지, 엄마 잘 살았지 이런 말로 만나고 싶다 했던 그 다짐이 나한테 잠재해서 있었는지 항상 제가 소나무를 좋아하는데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소나무처럼 버티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할 때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찾아오든가 힘들 때 버텨낼 수 있었던 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정말 잘하시는. 우리 사편 작가님들 왜 이러세요 진짜. 나 지금 계속 울컥 눈물이 났네. 정말 멋진 주인공을 만나셨네요. 우리 책 쓰면서 우리가 책을 쓰면서 내가 힐링이 되고 책을 쓰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참 귀했어요. 맞아요. 책 쓰는 시간. 그러니까 저도 계속 책을 쓰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접니다.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이 다 정말 너 똑바로 살아라 라고 저한테 일침을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스타 작가님 늦게 오셨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저도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죠? 오늘 감동이야 진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현
입니다. 멋있어요. 팬이 팬이에요. 팬 생겼네 벌써. 작가님 팬이에요. 저는 올해가 3번째 20살입니다. 오. 그래서 기대가 되는 해이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거의 횟수로 보니까 거의 10년이 지금 됐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병사들 멋있다. 네, 너무 잘 어울린다. 하면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제가 간호장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간호장교.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 지금 이제 아들 둘 잘 키웠고 첫째는 이제 학사장교 60기 이렇게 해서 장교했었고 둘째는 그냥 일반 저랬는데 아마 우리 큰애가 그 군 장교를 하는 거는 아빠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해병대 자기 몇 기지? 454기? 해병대? 항상 군대 얘기하고 음. 자기가 조교 몇 있을 개요? 때 뭐 이거 하고 그리고 뭐 포항 거기 갔을 때 이거 내가 설치했어 막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귀인은 제 부모님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남편도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전라남도 고흥 녹동이라고 소록도가 바로 앞에 보이는 소록도. 그 바닷가가 있는 그 마을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항상 아버지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농어가 막 이만한 거 이렇게 갖다 시장에 팔면 그 팔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TV 사고 뭐 사고 전축 사고 LPD판이 막 있고 아버지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마당에서 텔레비를 보러 오고 막 이랬었어요. 야 부잣집이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벌어서 멋있어요. 아빠 멋있어요. 써요. 근데 그걸 내가 닮아가지고 남편 좀 싫어하긴 하는데 저축을 안 해.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써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저축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저축을 하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이 사이가.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닮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아빠가 계속 풍정풍도 이렇게 쓰고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 기억으로는 아침에 이렇게 밥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밥을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 옆에서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A18로 들고 막상 저기 던져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면 또 술 마시러 또 가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을 솔직히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맨날 술 먹고 아버지 칼 들고 돌아다니고 엄마 저녁 찔러 죽인다고 하고 아버지는 화나면은 불 막 지르고 그리고 엄마가 그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재봉틀 그다음에 이렇게 옷 예전에는 장롱이 없으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대나무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그걸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했던 거 있어요. 엄마가 시집 오기 전에 일일이 다 술을 놔가지고 대나무 술인데 지금도 너무 기억나는 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그 삶이 저는 너무너무 싫었고 창피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좀 은따라고 하시죠? 왕따가 아니라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였어요. 쟤네 집에 어제 불났어. 쟤네 아버지가 술 먹고 개지랄했어. 약간 그런 것들이 내 뒤에 자꾸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애들은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제가 그런 걸 이제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이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도망치듯이 갔던 곳이 성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성당을 다니면서 거기 마리아 수녀님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이쁘면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욕하고 저는 미친년 뭐 우리 아버지한테 저 인간 뭐 누나를 뽑아서 씹어서 먹고 막 이런 욕이 막 여기에 막 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 전라도 사람은 그런 욕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작은 씹어서 막 그게 너무도 생생한데 저는 성당에 가면 이제 수녀님 이쁜 말만 해라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저는 이제 그분도 되게 나한테 이제 많은 영향을 주긴 줬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딱 하면서 저는 수녀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솔직히 1도 없었고 나는 남자를 절대 만날 수도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고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을 솔직히 만날까 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패권이시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것도 그렇고 엄마도 되게 우울증으로 심해서 저는 이제 간호사가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또 돈을 누가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학원을 가고 야간에는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병원에서 거의 이제 실습을 하고 첫 직장이 의정부 성모병원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때는 간호사보다는 약간 사회복지사가 약간 이제 이렇게 네,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 생활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러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기 전에도 이제 누가 막 소개를 해줘요. 막 이렇게 소개해주면 먼저 이제 뭘 해보겠어요? 만나면? 술? 그렇지! 술 먹어야 돼. 먹여봐.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내가 얘기했는데 술을 무조건 먹여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먹는 척하고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걔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개해서 만나가지고 막 그러면 약간 이상하면 저는 그냥 한식에 간다고 그러고 그냥 아버리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면 제가 이제 성모병원에 그 산악회가 있었는데 그 산악회에 이제 이렇게 산에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막 이렇게 나홀로 차량을 세우는데 이 사람 차가 딱 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기하다. 그쵸. 그때는 저 말고 이제 임상병리과 언니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언니랑 저는 그때 선보러 갔다 그 사람은 그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었고 근데 일찍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뭐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길이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방 이제 세웠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같은 이제 토끼띠 63년생 토끼띠인데 둘이 이제 친구다고 말을 되게 막 하고 막 이러더라고. 저는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때 과학기술원 키스트에 다녔었는데 연구원으로 이제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전화한 적이 없지만 그 언니랑 이렇게 이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비싸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정부 그때는 중앙극장이 있어가지고 레스토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니 이 언니가 갑자기 자기 당직이 바뀌었다고 나 혼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잘 됐다. 나는 이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여기 눈썹만 이렇게 뺑미라로 보이는데 눈썹이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닌데. 아니, 나는 아니 그때는 옛날에는 너무 무서워 보여가지고 나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래도 가서 그때 고마웠으니까 그냥 밥 사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만났는데 그때 그 눈썹이 딱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보이는 게 그때는 되게 서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진솔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첫 인상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넘어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만나고 그러면 이제 항상 민속주점 막 이런데 술집에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 진솔한 얘기하고 저는 계속 술 퍼먹이고 막 연애를 3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이제 귀인은 저희 부모님이에요. 여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부모님이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고 이렇게 그래서 너는 결혼을 신중하게 해라. 그런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맞아. 저는 그런 교훈을 저한테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아이들을 0세부터 4세, 4세부터 7세 그 육아일기도 이만큼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제 목표는 그거예요. 네, 그거 책 만들려고 아이들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줄 거예요. 그게 얘네들한테는 가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귀인들이 우리 부모님이 아마 행복하고 잘 살고 나를 이뻐해주고 그런 부모님이었다면 아마 귀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저를 이렇게까지 와준 그 귀인이 저희 부모님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두 분 다 계시지만 이렇게 그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저는 너무 좋고 솔직히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IN이고 저는 ES예요. 완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박사 학위를 명지에서 하고 의정부에다가 상담센터를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 벌었어. 나는 그 숫자는 저는 너무 싫거든요.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 솔직히 쓸개 빠진 빈국마마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스트레스가 이 몸으로 다 오니까 이 쓸개에 돌이 차가지고 돌 떼내고 이게 막 계속 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궁도 드러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쓸개 빠진 빈국마마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업을 11명의 직원을 데리고 했는데 스트레스.
그래서 그거 맞아. 부모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면요 미안해요. 저는 어머니 옆에 갈 수 없어요. 약간 그런 거. 내 몸이 다 망가져버려. 장기를 그렇게 드러낼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가 기인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기인이네. 막 이거 다 지원해주고 그래 박수 하십시오 그래갖고. 야, 멋있네요. 괜히 돈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그래. 이뤄주려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지 쓰셔야지. 지금은 되게 행복하고 그 기인들이 나한테 준 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기인으로 책에는 올라갔지만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오셨던 분이 기인이 되는 거잖아요. 멋있다. 야, 그래서 멋있네요. 그 돈을 얘기할 수밖에 없던 건 밀어줘야 되니까 그 사업은 누가 하나 안 하면 그래. 한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자녀들의 그 일기장 작년에 저희가 우 대표님 소개로 제가 어떤 분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썼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일기장이고 그 다음에 성인 될 때는 이제 매일매일 좀 써놓은 것들 그거를 쓰신다고 해서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견적을 내서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4박스가 온 거예요. 4박스나, 아이고. 그 스캔하고 그 다 정리. 세상에.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저희 애들 또래니까 거의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되게 오래된 것도 있을 거잖아. 이걸 내가 왜 한다 그랬지 막 그랬는데 저희 실장님 고생하긴 했죠. 해가지고 4권이 나온 거예요. 큰애 작은 애 거. 네, 큰애 작은 애 거 해가지고 그것도 줄여가지고 근데 이 어머님이 그거를 이제 당신이 가질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나도. 네, 그렇게 해서 드렸던 그게 너무 좋은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너무 미안했잖아 우리 애들. 버리지 말고. 이사하면서 다 없어진 거예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갖고 저도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면서 이사 다니다 보니까는 모아뒀던 것들이 다 없어졌던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역시 귀인 우리 이렇게 오시는 우리 오순덕 작가님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밑으로 기어가지고. 날씬하셔가지고. 여전히 재치와 유머와 센스가 있으신 우리 오 작가님. 여기 앞에 나와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데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오순덕인데요. 이 오가 감탄사예요. 순덕이고 갑자기 이제 이름을 하다 보니까 그 순덕이가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가명 지어가지고 막 남자 고등학교에다는 주아야 오주아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남자가 순덕이야 아니야 쟤 주아야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순덕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저는 이제 순할 순에 덕덕자 해가지고 순하고 덕 있는 사람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풀어봤더니 복이 따르는 사람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 막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름이 촌스러운 게 다가 아니라 이름에 담긴 뜻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아이가 4명이에요. 아들 3에 딸 하나. 아둥이 맘인데요. 이제 그 스토리가 이 애들 때문에 제가 이제 역경이 오는 거죠. 이제 독박 육아 하면서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제가 모든 살림을 다 하고 애들 다 키우고 시댁 다 챙기고 친정 다 챙기고 제가 다 해요. 남편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 모시고 오셨어요? 길을 잘못 들였죠. 아주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래 지금은 아주 남편이 미워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저만 고생해요. 저만 고생해요. 애들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주 그냥 아빠가 첫째를 시켜요. 그러면 첫째가 둘째를 시켜요. 둘째가 셋째를 시켜요. 그럼 넷째가 이래요. 아빠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 이래요. 멋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박 육아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40살 딱 꺾어졌을 때 그러니까 29에 결혼해서 애를 넷을 낳았으니까 계속 낳잖아요. 3년 터울로. 근데 이제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오늘 애를 낳고 오후에 이 컨디션 이대로 이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몸조리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다 하고 그냥 뭐 3-7일만 지나면 일반 활동 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흔이 딱 꺾어졌을 때 막막 찢어지고 아이고. 목 디스크 오고 허리 디스크 오고 그 집에 있지 않아요. 애들 다 데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할 일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앞에 메고 뒤에 메고 막 이러고 아이고. 이거 저 들고 버스 타고 이렇게 아이고. 자가용도 진짜 없는데 여행 오늘도 여행 걸어왔어요. 자가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막 이렇게 되고 목 디스크 오고 허리 디스크 오니까 일단 하루 종일 여기가 저려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이고. 왜냐면 남편이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여자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너무 싫어. 그리고 이제 파철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돈이 없거든요. 파철부가 이게 한 번 불러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불러야 되는데 그 파철부를 부르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서 부르라고 하면 좋은데 그 돈 아까워서 못 부르는 거 알면서 근데 돈 주고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밉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그전에는 사람들 왜 죽나 뭐하러 죽나 했는데 웃으면서 하는 뭐하러 죽나 왜 죽나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일단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욕이 없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애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소 키울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는 이제 딱 죽는 방법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뭐 모든 게 다 이제 그래서 사람 이래서 죽는구나. 하지만 이제 죽을 수는 없죠. 왜냐면 제가 신앙을 엄청 열심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하던 일을 좀 내려놓고 살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했는데 다른 막 이렇게 활동이 있었거든요. 막 봉사활동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잡다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되게 집중을 했어요. 수술도 못하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수술도 하려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애가 벌써 4시이지 살림도 해야 되지 돈은 없지 시간은 없지 이러니까 입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막 찾았죠. 간절하게 내 치료법을. 그래서 그 교정하는데 가서 어쨌든 교정 받고 뭐 무료 의료기 할머니들 가서 막 박수치고 이런 거 하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무료 의료기 막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약상사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가서 막 이렇게 막 치료하고 체험. 그다음에 이제 또 막 성경 공부하고 왜냐면 이제 영적으로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3박자가 이렇게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달 만에 다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시술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었으면 분명히 수술을 했고 시술을 했을 건데 그러면 또 재발을 한대요. 왜냐면 이 수술이라는 거는 원인 치료가 아니라 결과 치료기 때문에 맞아. 또 생활이 안 바뀌는데 환경이 안 바뀌는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때 아무튼 한 달 안에 너무 간절하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집중해가지고 한 달 만에 통증을 잡았어요. 그래서 통증을 잡아서 그 이후로 이제 통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몸을 살짝 사리죠. 그래서 집이 어지러워져도 이제 바짝바짝 빠듯빠듯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미워하긴 했죠. 잘했어요. 복수. 복수의 칼날이. 남편을 사랑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나의 적이다. 남편은 이래서 남이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나는 홀로야. 나는 이 세상을 홀로 가는 거야. 저 사람은 그냥 동지야. 그냥 한 집에 있을 뿐이야. 없으면 좋겠지만. 잘 좀 고르지. 없으면 좋겠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는 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됐죠. 그 뒤부터는 자유로워요. 눈치 하나도 안 봐요. 막장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팔 저리고 아플 때 안 도와줬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잘못했네. 그래서 저는 대신 자유를 얻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아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전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기도 오고 집에서 책도 쓰고 제 맘대로 살아요. 삽입 좀 못해도 괜찮아요. 시어머니만 모르면 돼요.
시어머님만 모르면 돼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반듯하신 분이시거든요. 방송으로 나가는데. 괜찮아요. 시어머님이 유튜브를 보지 않아요? 그건 뭔데? 봐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멋있다. 예. 며느리가 오시면 갑자기 며느리 짱. 저 며느리한테 그게 며느리 큰 며느리인데 오. 잘해요. 아. 제가 시댁에 잘해요. 큰 사고 안 치면 잘하는 거잖아요. 이혼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애들 문제 안 시키고 뭐 이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제가 뭐 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것도 없고 이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저의 기인은 누구냐면 이렇게 이제 자존감도 낮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욕심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만 잘 살고 오늘만 버티면 돼요.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 지인이 큰아이 친구 엄마인데 이제 타로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재미로 타로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 낮은 저에게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너무 없잖아요.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능력자고 거리가 멀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애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 나오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자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위대한 일을 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이런 거 뭐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어야 능력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 개념은 그게 아닌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걸 네가 하면 그게 능력이지 뭐 다른 게 능력이야? 맞아, 뭐 이런 맞아. 거죠. 그래서 야 애 넷 낳아서 키우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야 그리고 너 하나님이 너한테 애 넷 줄 때는 네 능력 보고 주는 거지. 못 키울만 하면 주는 거지. 키울만 하니까 그래. 주는 맞아. 거지. 네가 못 키울만 하면 내 안 줘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자존감이 주변을 예. 이렇게 봐도 없어. 애 내 키우는 사람이 없어. 그러네 그거 맞네.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존감이 팍 올라가면서 그래 뭐 우리 애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확 바뀌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로서 그냥 오로지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언니와 또 이게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뭘 시키면 저는 이제 뭐 이제 고졸에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왜냐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뭐 자격증이고 이런 필요 없고 어디 가서 끝을 못 봐요. 저 언니 빵 터졌어. 어디 가서 행복해요. 어디 가서 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끝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끝을 볼 이유가 없어요. 가서 이제 체험만 하고 발만 담근 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오는 거죠.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아 대학교가 이런 거야? 됐네 이제 뭘 더 다녀 하고 2학년 때 유학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체험이에요. 저는 그냥 가서 체험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뭐 됐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방랑자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다. 그 지인 얘기야. 그치? 그분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저한테 능력자. 무슨 일을 시켜요. 왜냐면 저는 몸으로 하는 거 다 하거든요. 막 시키면 막 하고 안 시켜도 제가 찾아서 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뭘 막 저한테 시키면 제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시켰을 때는 제가 살짝 나 좀 뭐 이렇게 못하는데 뭐 다른 사람 시키면 더 잘할 건데 나한테 시키면 제가 좀 부담도 스럽고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막 일은 막 맡아놓고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한테 일을 시킬 때는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잘할 만 하니까 너를 시키는 거니까 그냥 너는 누가 일 시키면 그냥 잘하든 못하든 뒷감당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그 사람이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고마운 거잖아요. 어차피 도와준 거니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삶을 살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행복나무예요. 멋있습니다. 이 책도
이제 발을 들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책임진다고 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결과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50권 쓰신다고 해서 나 저 쓸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몇 번 썼어요? 아니 갑자기 100권까지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0권을 쓴다고 했는데 한 3권 4권 가다 보니까 이제 뭐 하기 싫더라고요. 바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핑계를 막 했더니 저한테 참 의지력이 없으시네요. 말에 책임을 져라. 그만하니까 또 아유 좀 더 써야 되나? 막 50권까지 이제 갈지 100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또 존심이 상하잖아요. 의지력이 없는 거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5편까지 썼어요. 와. 5편까지 다 썼고 6편도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결제는 안 했거든요. 하지마. 결제는 안 했는데 진짜 이제 50편까지 언제 가고 100편까지 언제 갈지 지금 걱정인데 100편까지 가면 8년 걸린대요. 8년 묶인 거예요 지금. 묶였습니다. 노예 계약서 썼습니까? 노예 계약서? 행복한 노예 계약이죠. 예. 중간에 이렇게 막 세려고 할 때 누군가 끌어주면 또 전화 막 무조건 와요. 또 막 누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또 와요. 막. 그래서 아마 100편까지 어쩌어쩌 막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몰라요. 책임을 못 져요.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큰일. 가장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즐겁습니다.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시네요.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끌어주면은 같이 가는 게 어쩌면 더 행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고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지금 그림책으로 내 삶을 에세이하다 시리즈로 지금 공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편에서 저희 이제 처음 글 쓰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1편에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프로필을 내야 되잖아. 대표님 저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가정주부밖에 안 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가정주부라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큰일이지. 저는 솔직히 여기 이제 오늘따라 이상하게 남자 작가님들이 많으셔서 여자들의 이 가정일이 가장 큰 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가님 사장님 힘드실 때 부도나고 힘드실 때 집안살림 다 맡아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그때부터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떡하고 그때 이랬는데 뭘 어떡하고 뭐 어떡하고. 그래서 애들이 서울대까지 왔어요. 저기 강주 대구 그쪽인데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그게 주부 구단의 프로필이잖아요. 그때 이러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거만큼 대단한 엄마가 없다. 쓰세요. 그거 이력으로 쓰세요. 그랬더니 난 뭔가 이제 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책 만드시면서 책방 이름을 또 막 지으시면서 제가 그랬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림책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림책에 푹 빠지시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하시다가 그림책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년 만에 진짜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는 천상 자기는 이게 너무 맞대. 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많은 작가님들의 삶과 인생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다른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끼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게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작가님이 우 대표님을 계속 하고 싶지 않은데 우 대표님 말 한마디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간 안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대에 오셨는데 저희 지금 이거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지금. 기다렸나?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은 원래 질문의 안녕하세요. 마지막. 그렇죠. 안녕하세요. 좋아요. 저는 이제 BNI 우경화 대표님 공저 보고서 원래는 지난번에 산전수전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빨리 마감되는 바람에
못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귀인 소재는 저 귀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멘토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로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저는 청담동에서 피부관리샵 1인 샵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서 이제 아로마 상담도 해드리고 아로마로 심리치유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신선주라고 합니다. 술 이름 같습니다. 안 먹습니다. 아직은 술 좋아합니다. 되게. 신선주를 검색하면 신선주 당근법이 나오고 이제부터는 신선주를 검색하면 이제 내 삶의 내 삶의 기, 내 삶의 감사의 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날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에 좀 타게끔. 네. 우선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생각보다 어려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86년생이고요. 목소리나 이런 게 좀 당당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시기를 오해를 많이 받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수 있어. 굉장히 좀 많이 여린 부분이 있고 그러긴 한데 제가 공학번에 피부미용과 진학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가 2년제였어서 이제 바로 22살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성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당당하니까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피부관리샵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원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있고 뭐 여러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막내로 들어갔는데 실장님의 질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책을 썼던 거는 3명의 귀인이 있는데 첫 번째 귀인은 이제 저희 이제 꿈나나라는 헤어샵의 대표님 박재희 교수님인데 교수님은 헤어 파트고 저는 피부 파트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같이 청담에 있고 하니까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교수님이니까 자주 찾아뵀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 교수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용이라는 게 공부 못해서 하는 거, 뭐 직업, 뭐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집안이나 아직까지는 좀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교수님 저보다 10년 전에 선배님이니까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도 공부를 못해서 미용을 시작을 하셨던 게 아니라 나는 그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더 이제 큰 꿈을 펼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보건복지부랑 뭐 이제 이벤트도 하시고 검색해 보면은 너무 많은 이력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처음 딱 해주셨던 얘기가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 밥그릇을 뺏기고 싶지 않으면 질투를 한대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시기 질투를 받는 게 그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초반에 제가 일을 시작한 초반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질투가 오면 저 사람 마음 얼마나 불안하니까 나한테 저렇게 할까. 내가 그만큼 저 사람보다 뛰어난가 보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언젠간 뛰어넘겠지만 지금 당장 뛰어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약간 그런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조금 일을 좀 열심히 해왔었고 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 두 번째 기인은 제가 피부 관리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밝은 성향이긴 한데 나도 모르는 약간 감염성 우울증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진단받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밝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민 상담 많이 하고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있는데 너는 괜찮지? 너는 뭐 어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힘든 걸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힘든 고객님들 만나고 뭐 이제 돈이 아주 많아도 그 행복해 보이지 않는 고객님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차움이라는 이제 그 VIP 검진센터에서 테라스파에서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 뭐 소지섭 씨, 배용준 씨 이런 분들 전담 관리하고 뭐 이병헌, 장동건 이런 분들은 다 케어를 해드렸었거든요. 거기서 VVIP들 만나면서도 약간 감염성 우울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관련된
일을 시작한 건 아닌데 권유를 받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같이 알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첫 번째로 사인하셨던 스티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책에는 그 내용들을 그 깊게 쓰진 않았는데 그 스티븐이라는 그 분이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예전에 서울대에 나오시고 뭐 그 투자 관련된 회사를 하셔가지고 몇백억 자산가였다가 뭐 몇백억의 손해를 입고 이제 사업이 망하신 거예요. 사업이 망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면 가족들이 전화를 안 받고 자기를 찾는 전화는 다 법원, 뭐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만 연락이 오더래요. 근데 워낙에 그 전에 몇백억의 자산이 있었으니까 뭐 출장 가거나 하면서 쌓였던 마일리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뭐 본인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뭐 영적인 깨달음도 얻고 하는 과정에서 다 압수해가고 통장도 다 압류 당해도 그 비행기 마일리지는 압수를 안 하더라고요. 비행기 마일리지는 압수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아는 영적인 스승인 분이 이제 그 보라보라 섬이었나 거기에서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데 다 영어로 진행을 하니까 이분이 영어를 잘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국어 통역을 해줄 테니까 나 이거 무료로 듣게 해줘 약간 이렇게 해서 비행기 마일리지를 하고 가서 그렇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 가난한 이유가 나의 의식적인 것들이 나의 무의식과 의식이 너무 결핍이 되어 있었고 내가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 다시 이제 부를 쌓으셨고 그러고 난 과정에서 이제 행복한 백만장자라는 클래스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영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현재 있었던 일들이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기쁜 일들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거나 후회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내가 그 지금의 현재 의식을 갖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의식으로 가면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한 얘기들, 뭐 감사일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과거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나를 배려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너무 미안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진정한 치유가 됐죠. 그래서 그분이 저의 두 번째 인생 멘토가 됐고요. 지금 10년 넘게 옆에 있어준 남자친구가 멋있어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세 번째 그게 남자친구 된다니까. 마무리야. 세 번째 남자친구가 3명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1명이고 제가 중간에 좀 아프고 했던 일들도 있었고 힘든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떠나가지 않고 옆에 있어준 남자친구가 고맙다. 그리고 저의 뭔가 힘든 거를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는 반대로 너무 얘기를 잘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만나러 왔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갔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랑 완전히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그 MBTI를 봤을 때도 저는 ENFP 때 남자친구는 ISTJ고 완전히 극적인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 맞아. 다르게 만나지. 맞아요. 다르게. 근데 그러면서 남자친구도 저를 통해서 조금 배우고 좀 유들유들해지는 걸 배우고 저는 힘들지만 힘든 것들을 내 마음을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옆에 든든하게 있어준 남자친구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결혼은 언제 하나요? 결혼은 언제 하나요? 결혼해. 작가님들 이거예요. 저희가 글을 써야 되는 이유이고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런 것들이 나눔을 통해서 저는 항상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또 다른 인생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는 걸 스스로가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만 되게 불안한 것 같고 나만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좀 저기 한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글을 쓰면서 치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무의식 속에 이런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이 욕구를 채워야지만 사람이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알고 이겨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야지 혼자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 이익이 아닌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되게 적절한 저희만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오늘 우리 작가님들을 통해서 울고 웃으면서 작가님 오기 싫기 전에도 다 우셨죠? 많은 사람들이 알죠? 혼자만 안 거예요. 그랬답니다. 네.